안녕하세요. 65회 전산세무 2급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일반전표 입력 문제죠.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열고요. 4월 20일 공상은행으로부터 2013년에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20만 달러를 이자 비용 6천 달러와 함께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상환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4년 12월 31일 기준 환율이 1,070원이고 2015년 4월 20일 기준 환율이 1,100원입니다. 외화 장기 차입금이니까 환율이 3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외환 차손이 발생이 됐겠는데요. 자, 차변부터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4월 20일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을 상환했으니까 외화 장기 차입금이 없어지겠죠? 외화 장기 차입금 공상은행 금액은 20만 달러 20만 달러 곱하기 1,070원의 환율을 곱해줘야 됩니다. 장부가액에 1,070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214000 214000 넣어주고요. 다시 차변에 이자 비용도 지급하였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2015년 4월 20일 기준 환율로 지급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6,000달러를 4월 20일 기준 환율인 1,100원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요, 660만원이 나옵니다. 자, 이쪽에 차변에 660만원 써주고요. 차변에 외환 차손이 생겼을 거예요. 차입금이 더 늘어났죠. 환율이 1,070원에서 1,1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만 달러에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20만 달러에서 30원만큼 외환 차손이 발생했을 거예요. 6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외환 차손 600만 원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상환을 하였죠.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상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월 25일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일기 예정신고분의 부가가치세 300만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3만원을 포함하여 국민카드로 납부하였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미지급 세금 부채죠. 여기 있습니다. 300만원이 클릭해보면은 일기 예정신고 부가세로 계상했던 것을 3월 31일 날 계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월 25일 차변의 미지급 세금 거래처는 없고요. 300만원 그리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포함하여 국민카드로 납부하였다. 신용카드 수수료 환간비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3만원 그리고 국민카드로 납부를 하였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합니다.
거래처는 국민카드로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회계 처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5월 8일 성환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정기의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던 받으러움 5천만원 중 2천만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해볼까요? 5월 8일 2천만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차변에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2천만원이 입금이 되었고요. 대변에는 정기의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를 했던 것이 다시 입금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받을 어음에 관한 5천만원에 관한 대손 충당금을 넣어줘야 됩니다. 받을 어음은 코드 번호가 110번이에요. 그래서 111번의 대손 충당금 옆에 보이네요. 받을 어음에 관한 대손 충당금을 입력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회계 처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7월 23일 거래처인 설현상사에 외상매출금 2천만원을 금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여 36개월간 대여하기로 하였다. 7월 23일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는데 36개월간 대여하기로 하였으니까 차변에 장기대여금이 있겠습니다. 차변에 장기대여금 어디다가 대여했나요? 설현상사에 2천만원을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2천만원하고 바꿨죠? 똑같이 설현상사에 외상매출금 2천만원과 교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관한 회계 처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12월 10일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1억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계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을 사용하면 됩니다. 1억 원을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니까 당좌예금 은행명은 없으니까 1억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자료 입력이네요. 자, 나가서요.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보겠습니다. 7월 14일 주식회사 웅전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웅전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매입을 했습니다. 원재료를 매입을 했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합니다. 매입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는 52번이네요. 52번 원재료를 수량 단가 없고요. 아, 있군요. 4,000개 수량 4,000개 원가 만원 공급가액 4천만원 부가세는 없겠고요. 웅전으로부터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분계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차변에 원재료가 생겼고요. 대변에는 대여금, 웅전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대변에는 대여금, 상환기간이 2015년 12월 13일 단기대여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합계 잔액 시산표 가서 단기대여금
합산이죠. 단기대여금, 웅전, 1월 14일 날 입력을 했네요. 그리고 상환기간이 2015년 12월 13일이라고 했으니까 단기대여금으로 처리를 했을 겁니다. 단기대여금으로 처리를 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다시 나가서 단기대여금 선택해 주고요.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7월 18일 주식회사 미생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할부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할부금은 약정기일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인도일이 있고요. 할부 내역이 있습니다. 제품을 할부 판매하였다고 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매출액, 할부 판매 11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했으니까 11번 품목은 제품을 할부 판매로 하였고요. 수량하고 단가는 없고 공급가액은 4천만원에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4천만원에 400만원이고요. 미생에 매출을 했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분계는 혼합으로 할게요. 제품 매출 할부금은 약정기일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오늘은 7월 18일이죠. 7월 18일 약정기일 7월 18일 1,100만원만큼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을 거고요. 차변에 보통예금에 1,100만원만큼 입금이 되었을 거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다시 차변에 외상매출금 3,300만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보통예금, 거래처는 미생을 지울게요. 외상매출금, 제품매출, 부가세 예수금. 자, 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8월 6일 주식회사 나이스로부터 건물을 5천만원에 구입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대금 지급 대신 보유 중인 자기 주식 8천주를 전부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우선 건물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했고요. 그러면 51번 건물을 구입했다고 하고요. 5천만원의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나이스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차변에 건물이 나타나겠죠? 대변에는 5천만원의 건물을 구입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자기 주식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대변에는 자기 주식 8천주, 한 주당 취득가액은 5천원, 그러면은 4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부가가치세는 지급을 하였다. 거래처는 없애고요. 부가가치세가 500만원이죠. 건물에 관한 거래처도 지우겠습니다. 자기 주식 거래처 나이스 보통예금 됐고요. 몇 번이죠? 3번 8월 6일.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지금 대차 차익이 발생했죠? 대변에 4,500만원, 차변에 5,500만원. 대변이 부족한데요.
부족한 것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를 해주면은 회계 처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건물을 5,500만 원에 주고 샀는데 그것을 바로 돈이 없어서 자기 주식을 처분을 하고요.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만큼 보통예금에서 납부를 하고 다시 차액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1,000만 원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할 차례죠. 9월 15일 공장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세종상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22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구입을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현금 영수증 과세 61번입니다. 61번 컴퓨터를 구입했대요. 수량 단가는 없고요. 대금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원이니까 220만원. 거래처는 세종상사. 분계는 현금 영수증이니까요. 현금을 적어주겠습니다. 차변에는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비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9월 21일 예림상사의 상품을 200만원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네, 평범한 문제죠. 외상으로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고요. 과세 51번. 과세 11번이 되겠습니다. 판매를 했으니까요. 11번. 상품을 수량 단가 없고요. 부가세 별도의 200만원. 그리고 공급처는 예림상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요. 그리고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품 매출이죠. 상품을 팔았으니까 제품이 아니라 상품. 상품 매출을 하였고요. 외상으로 매출하였습니다. 220만원을 예림상사에 220만원을 외상으로 판매하였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판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잠깐 쉬었다 하고요. 잠시만 답안 분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풀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월 20일 날 분기하실 때 외화 환산 손실이 아니라 외환 차손이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미지급금 국민카드 걸었나요? 저도 4월 25일 네, 미지급금 국민카드 거래처를 해야겠습니다.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그리고 대손충당금 111번 받으러옴에 관한 대손충당금이니까 111번으로 처리하고 장기대여금, 외상매출금 모두 다 거래처가 있어야 되고요. 12월 10일 좀 내려올까요? 12월 10일 투자 목적 건물은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것과 그리고 문제 2번에 평범한 문제고요. 건물을 5,500만원에 주고 샀는데요. 대금을 자기 주식으로 지급을 하고 부가세 대급금만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대차 차액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외상매출금 예림상사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죠. 전산세무 2급 답안에 외상매출금의 예림상사가 없었어요. 거래처에 제가 따로 적어 놓은 겁니다. 9월 21일. 메인 매출 점포율을 보겠습니다. 9월 21일. 외상매출금 예림상사. 채권 채무에 관한 거래니까는 외상매출금에 관한 예림상사 거래처를 꼭 걸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5회 전산세무 2급 문제 1번하고 2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3번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